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소니 카메라를 리뷰하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니에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첫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에 소니를 사용하셨던 분들께도 팁이 될 수 있는 영상이지만 저처럼 소니를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사용하시게 된 분들에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빠른 영상보다는 이미지 정체에 집중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장면에서 색감과 톤, 질감 등으로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니의 장점인 AF나 가벼움, 저조도 노이즈, 풀프레임 센서를 통한 심도 표현 같은 부분들보다는 10비트의 미지원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해온 카메라들이 모두 10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10비트가 아닌 카메라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한 주력으로 사용하던 렌즈 마운트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서 브랜드를 바꾸려면 지출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소니 카메라 바디의 컬러 사이언스와 함께 렌즈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적응을 해야 했어요.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둔 워크플로우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바디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영상 제작자로서 메인 카메라를 소니로 바꾸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 유튜버로서는 소니 카메라를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소니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많은 분들이 라이브 때에도 소니 카메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소니를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저의 색감을 소니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알파7C 색감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알파7C를 통해 색 보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색 보정의 기초인 톤 조절, 화이트 밸런스, 섀도우 등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조금 더 좋은 보정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소니의 알파7C는 8비트이기 때문에 저 또한 시작 전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결과물은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저는 8비트로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알파7C를 사용해보면서 8비트로도 시네마틱한 색감을 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영화적인 색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쁜 색감이 아니라 연출자의 의도를 표현해줄 수 있느냐인데요. 알파7C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AF 성능이나 저조도 노이즈, 풀프레임 바디로서의 훌륭한 퀄리티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보정 측면에서 알파7C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파7C를 처음 받아보자마자 사람들이 왜 소니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랍게 작더라고요. 물론 이전에 이 카메라를 만져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의 카메라로 갖고 있게 된 건 처음인데 정말 너무 작아서 신기했습니다. 이 사이즈의 풀프레임이라는 것도 신기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50mm대의 화각인 55.8mm 렌즈를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작고 가벼워서 신기했어요. 알파7C로는 빅캠의 영상들도 찍을 예정이지만 주로 사진을 찍을 예정인데 작고 가벼워서 조그만 가방에 쉽게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메뉴였습니다. 정말 메뉴가 너무 복잡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촬영 중간중간에 소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전화를 해서 물어봐가면서 기능들을 찾았는데 알려주셔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메뉴가 개선이 된 바디들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네요.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촬영 당일 저는 높은 DR을 위해서 S로그를 선택을 했는데요.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상으로 노이즈가 많이 보여서 S로그를 포기를 하고 소니를 잘 사용하시는 푸우 작가님께 황급히 연락을 드려서 다른 픽처 프로파일을 추천받아서 촬영을 했는데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초반에 촬영한 한두 컷의 S로그 촬영분에 별로 노이즈가 있지 않더라고요. HLG로 촬영한 다른 컷들보다 DR은 물론이고 화질도 더 좋고 노이즈도 없어서 S로그로 모든 장면을 촬영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처음 소니를 사용하시고 알파7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보다 촬영본이 더 좋습니다. 소니의 이미지가 쨍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촬영 시에는 아주 약한 단계의 소프트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2470에는 헐리우드 블랙매직을 사용했고요. 55.8 렌즈에는 블랙 세틴을 사용했는데요. 필터를 사용하고도 높은 수준의 선회도와 화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선회도가 영상을 조금 비디오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필요한 부분 외에 구석구석들까지 쨍하다 보니 후반에서 비네팅이나 미드톤 디테일을 줄이는 등의 작업들로 역보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촬영 시에 산광 필터의 농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노출 오버가 생길 가능성이 크니까 차라리 클래식 소프트와 같은 피부톤이라든지 주변부에 대한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필터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화질이 좋은 건 알파7C가 6K 오버샘플링, 풀 픽셀 리드아웃이기 때문이겠죠. 높은 컨트라스트는 채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로 연관관계에 있는 두 속성이죠. 역시 채도도 높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소니 사용자분들 중에서 색감을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의 색감이 모두 잘 살아난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잘 구성된 미장센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명료한 색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눈을 자극하는 톤의 색들만이 가득한 환경이라면 이 색들을 후반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꽤나 필요합니다. 영화에서는 중심이 되는 물체를 제외하고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배경에 나무색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서 단순히 채도를 전체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인물의 채도가 죽으면서 피부색이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플랫해져 버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인물을 마스킹하고 반전을 준 후에 주변 채도를 줄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전보다 눈이 편안해지고 인물에 눈이 더 가게 되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채도가 줄면서 이미지가 협소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밋밋해진 느낌이 있는데 인물의 대비를 조금 살리면서 주변부보다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인물에 뎁스가 생기면서 입체감이 조금 살아났죠? 하나만 보여드리면 조금 아쉬워서 다른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뒤에 배경이 붉은 나무 벽지죠? 채도가 올라오면 피부톤과 섞이는 데다가 너무 강렬해져서 뒷부분에 배경 처리를 해줬고요. 밋밋해진 화면에 뎁스를 주기 위해서 인물을 살려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인물에 집중이 되는 느낌이죠? 자, 한 가지 더. 오늘은 참 하고픈 말이 많네요. 인물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해서 주제를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밝은 화면도 집중도를 높이지만 전체적으로 밝은 화면에 어두운 부분도 집중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알파7C는 어둡게 했을 때도 좋은 톤이 나오네요. 다음으로는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알파7C는 상위 레벨인 알파7R4에 컬러 사이언스를 도입해서 화이트 밸런스 알고리즘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올바른 화이트 밸런스는 좋은 영상의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소니의 카메라가 가끔 녹색이나 옐로우 쪽으로 이미지가 표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직 충분히 많은 장소와 다양한 상황을 겪지 못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들보다는 녹색이나 옐로우 쪽으로 이미지가 표현되어 보일 때가 있었어요. 물론 어떤 색감이 옳다라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색들을 보정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서 컬러를 조금 조정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팁들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이트 밸런스와 틴트의 조정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따뜻함과 차가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틀어졌을 경우에는 쉽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린이나 마젠타 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그러니까 벽의 반사라든지 공간의 반사 등으로 인해서 컬러 캐스트가 일어난 경우에는 쉽게 보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틴트를 조정해서 보정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지만 이 축의 조절은 다른 색들까지 변하게 만들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RGB 믹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색을 보정할 때 한 가지 색을 이동하면 RGB의 비디오 색 공간에 따라서 다른 색들도 연결이 되어서 변형돼요. 그러나 RGB 믹서의 경우에는 다른 채널, 다른 색깔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의 채널의 색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상에서 초록색으로 컬러 캐스트가 일어났다면 초록색 채널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조절 항목은 아웃풋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초록색을 빼고 싶으시다면 그린 아웃풋에서 그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블루 아웃풋으로 그린을 보내야 합니다. 초록색을 파란색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촬영 단계에서부터 캐스트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팁인데요. 저는 레드 인핸서라는 필터를 통해서 몇 가지 상황에서 피부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레드 인핸서는 주로 야경 촬영 시에 별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필터인데요. 말 그대로 레드의 채도와 컨트라스트를 살려주는 필터입니다. 그린이 많이 껴있을 때 사용하면 원래 레드여야 되는 색상들이 잘 보호되겠죠. 피부톤은 주로 옐로우나 레드 쪽이기 때문에 피부톤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는 다른 여러가지 좋은 사용법들이 있는데요. 그건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톤의 베이스, 그러니까 DR 부분은 소니가 워낙 좋은 부분이다 보니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초 보정에 대한 요소들, 화벨, 컨트라스트, 채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타사의 카메라를 사용하던 기준에서 알파7C를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니 카메라로 저의 영상의 느낌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느낀 소니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소니 카메라 알파7C에 대한 소감과 함께 색 보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소니 카메라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 팁들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감성필름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